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리더스클럽 박현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리더스클럽 박현우 본부장입니다.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눈치 보기 싸움도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또한 내일은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금리까지 인상된다면 집값 하락세가 계속 전환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많으실 텐데요. 신혼부부분들은 특히 이러한 시기에 전세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매매를 통한 매수가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혼부부들, 예비부부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매매를 통해서 내 집을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 전세로 살펴보다가 조금 나중에 집을 마련하는 게 나은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오늘 향후 부동산 전망과 함께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부동산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제도입니다.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 집주인은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이나 자녀분들의 학업,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하여 사용하고 만기 시에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아서 반환해 주므로 전세 보증금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각종 부대 비용, 예를 들면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같은 비용이면 매매보다는 전세가 주거 쾌적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매와 전세 각각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격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물가의 상승, 장기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 자금은 현물 자산인 부동산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개발 또한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매는 자산가치 상승 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주거 안정성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입지가 우수한 지역은 주거 안정과 투자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대출 또는 전세를 활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가지고 좋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의 가장 큰 장점은 주거에 있어 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에게 국가는 비교적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매매자금 대출보다는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거주 만족도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통하여 집값 하락에 관계없이 수도권 기준 보증금 7억 이하는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게 좋을까요? 정부의 각종 규제들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세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책적으로 규제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주택 공급이 제한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매를 통한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며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성장률 하락 등으로 젊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인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꼽은 출세와 성공의 요인 중 1위는 경제적 뒷받침, 바로 부모님의 재력이라고 합니다.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벌써부터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은 증여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자산 증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격차는 점점 또 커져가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시장 조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득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전세금을 활용하여 소액 투자가 가능한 대체주택으로의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을 매매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주거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통입지인데요. 우리나라의 지하철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역과 멀지 않고 일자리, 문화,
교육 등의 시설들이 풍부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구수 증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서울의 거주 인구는 매년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으로 점점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집값 상승에 힘들어하는 가구가 늘어났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이 계속되어 왔던 것을 보면 오히려 투자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가구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울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질적으로 젊은 층의 이동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주거에 따른 부대 비용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쪽에서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수요 및 주변 지역 개발 호재를 보셔야 합니다. 일자리 수요가 있는 곳은 정착 수요로 인해 고정 임차인이 발생합니다. 그 고정 임차인들 또한 직주 근접과 거주 안정성을 위해 그 이동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수요가 있는 지역은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도 이와 같은 이유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갈수록 입지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내에서도 입지가 우수한 곳에 하나여 국지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우수한 입지를 먼저 선점하고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여 안정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내 집 마련은 꼭 신혼부부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모든 분들이 좀 생각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간에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실 때에는 입지라든가 타이밍 그리고 미래 가치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시고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